안녕하십니까, 학도령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반려견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가 있었고요. 제가 경험한 일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제가 1년 넘게 상담하는 고객님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요. 그 고객님은 10년이 넘은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이 반려견이 처음에 올 때부터 약간 심장에 기형이 있어서 처음부터 애를 먹였던 강아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다급하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선생님 하는데 그 목소리는 슬픔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하고 물었죠. 근데 선생님께 이런 것도 상담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만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반려동물이 노화가 되다 보니 기력이 없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느껴본 반려견의 기운은 아직은 저 세상을 갈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반려견의 기운을 느껴보니 아직은 시간이란 것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번에 3, 4일 정도 지나면 이 반려견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너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는 프리랜서라서 자기가 시간 조율을 잘 하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그 친구는 3일이 지난 후에 강아지가 기운을 차리고 바로 이 강아지를 데리고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데 제가 무작정 여행을 하란 것이 아니라 이 친구와 여행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운은 어땠냐면 이 강아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한 상태였습니다. 속히 말하면 인간인 반려견의 주인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이미 반려견은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주 후에 돌아오고 나서 또 반려견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2주 동안 돌아다닐 때 정상견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바로 그 신도의 전화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 강아지가 혹시 부모님도 알고 있는 강아지냐? 왜 이 강아지가 부모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강아지를 처음에 데려온 것도 부모님이셨고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제 신도가 분가를 하면서 같이 나온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번에도 3일 정도, 4일 정도 지나면 강아지가 다시 정신을 차릴 것 같다. 그러면 이 강아지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이번에 갈 때는 안 된 이야기지만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한테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강아지와 같이 고향집으로 가던 이 친구는 차 안에서 마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듯한 말들과 그리고 강아지의 표정을 봤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이 끝나고 나서 강아지 표정에서 이 친구도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강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시골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4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올라오는 길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 집 근처에 땅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집 마당에 땅이 있으면 한 평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 강아지를 거기에 묻어준다고 해라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도분께서는 반려견에게 그런 말을 했고요. 서울에 들어오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이 강아지는 다시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가씨는, 제 신도는 3일 동안 병원에서 같이 이 반려견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한데 제 입에서 나온 얘기가 이번만은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이죠.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강아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앞발로 손짓을 하듯이 이렇게 제 신도를 부르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신도가 강아지한테 다가가서 그 발을 이렇게 꼭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와 눈을 맞추며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잘 가. 엄마가 잊지 않을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희한한 것이, 강아지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난 후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까요? 제 신도는 눈물보다는 왠지 모를 슬픔보다는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서인지 그 순간 그래도 덜 슬펐다고 하더군요. 그 강아지를 화장을 시킨 후에 제 신도는 예쁜 호리병에 그 유골을 담아서 시골집에 내려가서 마당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기가 셋이서 묻어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 아가씨의 느낌을 물었더니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으며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현 상태의 이 아가씨는 어떠냐면요, 너무나도 일들이 잘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늘 힘들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힘들어요 했던 제 신도님께서 이 강아지를 그렇게 좋게 사랑스럽게 보내고 난 이후부터 차츰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일이 너무 바빠서 오히려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하는 말이, 그 강아지 덕분에 그래도 네 운이 많이 바뀌었나 보다, 그 강아지가 많이 도와주고 있나 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이 강아지를 보살폈던 제 신부님도 그렇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수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영혼이 없다던가 동물의 기운이 없다던가 한낱 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강아지로 인해서 이 아가씨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편에선 오늘은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인과응보 편에서 나쁘게 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반려견을 사람으로서 보살펴 주시고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